비밀리에 한국을 찾은 UAE 장관. 그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한국이 만든 천궁이가 실전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능은 미국 패트리어트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 가격은 절반.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중동 전체가 지금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한국의 장보고 잠수함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방산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천궁이 실전의 세례를 받다. 여러분, 무기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실전에서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가격이 싸도 실제 전장에서 적의 미사일을 막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만든 천궁이가 바로 그 실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하늘 위에서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격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 발사가 아닙니다. 진짜 전쟁 상황에서 진짜 적의 미사일을 막아냈다는 얘기거든요. 방산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두고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천궁이는 검증된 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천궁이란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궁이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 무기가 뭘 하는 물건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천궁이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땅에서 쏘아 맞히는 무기 시스템이죠. 천궁일이 항공기를 요격하는 체계라면 천궁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탄도미사일 요격은 군사기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총알을 맞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극도로 어렵고 이걸 해낼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손에 꼽힌다는 얘기죠. 천궁이의 성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격 고도는 20km 수준입니다. 일반 전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고도가 20km 안팎이니까 사실상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위협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사거리는 50km 수준으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일반형과 거의 유사합니다. 한 개 포대는 레이더 차량, 발사 차량, 지휘 차량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발사 차량 하나에 미사일 발사관이 8발 들어가고 이게 4대로 구성되니까 포대 하나에 32발이 준비되는 겁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에는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천궁이 포대 하나의 가격이 미국 패트리어트의 절반 수준이라는 겁니다. 성능은 동등하거나 일부 면에서 우세한데 가격은 절반이라는 얘기죠. 게다가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40억 원에서 60억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천궁이 미사일의 가성비가 얼마나 뛰어난지 감이 오시죠? 이게 단순히 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사일을 많이 쏠수록 가성비가 핵심이 되거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분쟁을 보면 방공미사일 소모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 상황에서 한 발당 비용이 4분의 1이라는 건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전 입증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상품이 되는지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인 1982년 남대서양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포클랜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제 전투기에 탑재된 액조세라는 대한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액조세 미사일이 당시 영국 해군의 최신 구축함을 한 방에 침몰시켜버렸습니다. 단 한 발로요. 그 순간부터 액조세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실전에서 능력이 입증됐으니까요. 구매를 망설이던 나라들이 너도 나도 액조세를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천궁이도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내세워도 실전 경험이 없으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천궁이가 실제 전쟁 상황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이건 어떤 홍보자료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옆 나라 하늘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걸 봤으니까요. 요격률이 90%다.
96%다 하는 수치보다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여기에 한국 방산의 또 다른 강점이 더해집니다. 납기가 빠르다는 겁니다. 주문하면 빠르게 납품이 가능하고 사후 유지보수 체계도 탄탄합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는 주문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자국 군대 수요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도 지금 자기 나라 방어에 쓰기도 모자란 상황이고요. 유럽은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능은 패트리어트급이면서 가격은 절반, 납기는 빠르고 사후 관리도 잘 되는 천궁이가 등장한 겁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사실상 하나로 좁혀지는 셈이죠. 중동은 왜 지금 방공망에 목을 매는가? 여러분, 중동 국가들이 왜 이렇게 방공망 확보에 필사적인지 아십니까? 두바이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들이 즐비하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오일머니가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한 발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중동 국가들이 최근 들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드론과 미사일이 현대전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12일 전쟁에서 이란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을 향해 쏘아댔습니다. 미국까지 참전해서 방어에 나섰을 정도였죠. 이 장면을 중동 국가들이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아, 방공망이 없으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문제는 방공망을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방공 시스템을 만들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제재 대상이고 중국산 무기는 신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방어에 쓰기도 바쁩니다. 미국은 공급 여력이 부족하고 납기도 깁니다. 이 빈자리를 한국의 천궁이가 치고 들어온 겁니다. 드론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란이 사용하는 샤헤드 136 드론은 한 대당 가격이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잡으면 한 발에 40억 원에서 60억 원이 들어갑니다. 가성비 계산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방공 체계 천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로 쏘는 레이저이다 보니 한 발당 비용이 단돈 2,000원 수준입니다. 드론을 2,000원짜리 레이저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 방공망의 전체 그림.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천궁이 하나만 봐도 대단한데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방공망의 전체 그림을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한국은 지금 여러 겹의 방어막을 촘촘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낮은 고도에서는 레이저 방공체계 천광이 드론과 소형 비행체를 잡습니다. 전기로 쏘는 레이저라 발당 비용이 2,000원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비호 복합이 있습니다. 30mm 대공포에 단거리 미사일을 결합한 체계로 적어도 위협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드론이 등장하면서 한때 시대착오적이라는 소리를 듣던 대공포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천궁1이 중고도 항공기를 담당하고 천궁2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천궁L이 완성되면 고도 60km까지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미국의 사드가 고도 70km에서 150km를 담당하니까 천궁L이 실전 배치되면 사드와의 통합으로 사실상 모든 고도를 커버하는 완전한 다층 방공망이 완성됩니다. 이 천궁L은 2-3년 안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에로우로 이어지는 다층 방공망을 구축한 것처럼 한국도 청광부터 천궁L까지 층층이 쌓은 방공망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안에 한국이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보유하게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이 수출로 이어지면 한국 방산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밝아지는 겁니다. 무기 수출에서 핵심은 한번 납품하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사일은 소모품이거든요. 천궁이 포대 하나를 팔면 그 나라가 미사일을 계속 주문해야 하고 부품도 사야 하고 유지보수 계약도 맺어야 합니다. 한 번의 수출이 수십 년에 걸친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방산 수출은 그래서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UAE를 넘어 중동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UAE 장관이 비밀리에 한국을 찾은 건 단순한 외교적 방문이 아닙니다. 이미 천궁이 2개 포대를 보유하고 있는 UAE가 추가 구매를 포함한 더 큰 협력 방안을 논의하러 온 거거든요. 그리고 UAE만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이 모두 방공망 확충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고민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석유로 쌓아 올린 부와 인프라를 어떻게 지키느냐는 겁니다. 두바이의 화려한 마천루들, 아부다비의 초현대식 도시들, 리야드의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들, 이 모든 것이 미사일 몇 발의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중동 전쟁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공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중동 국가들이 그간 의지해온 미국은 자국 군수 산업의 공급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원한다고 해도 납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 지원, 자국 군전력 유지 등 이미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아무리 오일머니를 들이밀어도 바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한국은 빠른 납기와 확실한 사후 관리를 앞세워 중동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번 천궁이의 실전 성과를 보고 당공 체계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 대국이자 세계 최대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한국 방산의 고객이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중동 못지않게 큽니다.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중동을 넘어 아시아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잠수합니다. 사우디가 탐내는 장보고 3. 여러분,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장보고 배치 3잠수함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맹주를 자초하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없다는 거죠. 이라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없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한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가치는 은밀성에 있습니다. 물속에 숨어서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군사용어로 2차 보복 능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먼저 공격해도 물속에 숨어있는 잠수함이 살아남아 반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상대방도 함부로 선제 공격을 못합니다. 왜냐면 공격했다가 잠수함에서 반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억제력입니다. 한국의 장보고 배치 3잠수함은 바로 이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배치 1인 도산 안창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6발 탑재합니다. 배치 2인 3600톤급 장영실함은 10발을 탑재합니다. 동해 바닷속에 숨어서 평양을 10발짜리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억제력인지 감이 오시죠?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동해에 숨어있는 잠수함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상의 적국을 선정하고 그 적국이 선제 공격을 감행해도 수중에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3000톤급 이상의 수출형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독일도 비슷한 잠수함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운용 중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국 잠수함을 향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셨으면 이제 한 가지 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천궁이의 실전 성과, UAE 장관의 방안, 사우디의 잠수함 관심, 이 모든 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이 지금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은 2020년까지만 해도 연간 3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을 포함해 연간 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뛴 겁니다. 그리고 이번 천궁이의 실전 성과가 더해지면 이 숫자는 훨씬 더 크게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시장은 연간 방산 구매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무기 구매 시장 중 하나거든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방산 산업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입니다.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이 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거죠. 한 개 포대를 팔며 끝나는 게 아니라 미사일 보충, 부품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운용 교육까지 수십 년에 걸친 협력이 이어집니다. 한번 고객이 된 나라는 쉽게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반도체와 자동차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이제 방산으로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천공이가 중동 하늘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던 그 순간,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이 전 세계에 증명된 겁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합니다.